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요새 회사 일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핑계고요. 공부를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굳어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바빠서 공부를 잠시 못하더라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항상 책상으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자 물려있는 기업 EPR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안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 월배당 리츠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연배당 기준 8.8% 수준이고요. 저 역시 월배당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과 IR 자료 그리고 총평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입니다. CEO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22년 성과에 대한 멘트, 그리고 여전한 미국의 극장 사업자죠. 리갈의 불확실성. 리갈은 현재 미국에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고 EPR의 가장 큰 임차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배당금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금리가 5%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9%의 수준의 배당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극장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EPR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물론 금리가 내려가서 배당 규모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면 주가 역시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주식 전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말씀드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4분기 실적 발표 시에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 리갈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EPR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월배당 수준은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EPR의 미래에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다면 9% 수준의 배당은 매력적인 수준일 수도 있겠습니다. 리갈 관련된 내용도 컨퍼런스 콜에서 많은 부분을 할당하여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4분기 한정에서는 임대료와 연체료를 모두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 연체 금액이 아직 8,700만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리갈은 당초 올해 초 워크아웃 졸업을 희망했지만 현재는 6월 중 워크아웃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극장 산업에 대해서도 EPR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비중을 줄이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40%에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많은 개봉작들이 나오면서 극장 산업 그리고 극장 임차 수익이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EPR의 교육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그 중에 킨더케어라는 유치원이 경쟁사를 합병하면서 5개의 부동산의 계약 해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각 후에 자산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코로나를 지나서 회복세는 22년 전체 그리고 4분기에도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22년에 약 4억 불 정도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 극장 산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여전한 메이저 임차인인 리갈의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배당금은 올해 같은 금액이 유지될 걸로 예상.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경영진들의 코멘트들을 참조하셔서 투자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IR 자료와 4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103% 증가한 수익과 배당 지급 여력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작년 대비해서 실적 회복이 4분기에도 지속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임대 자산의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위해 2022년도에 약 5천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내용이고요. 23년 전망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임차료 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4분기 임차료를 비롯해 연체되었던 620만 달러에 대해서도 렌트비를 회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회사의 유동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현금이 약 1,300억 정도, 그리고 즉시 대출 가능한 금액이 1조 원 정도로 유동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IR 자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레저에 쓰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데이터입니다.
더불어서 사실 조금 부러운 부분인데 미국 사회는 인구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향후 레저 문화를 향유하는데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가 레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회사의 전망이 밝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는 밀레니얼뿐만 아니라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시점과 맞물려서 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물론 침체가 길어진다면 이러한 레저 체험 비용부터 줄일 심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EPR 포트폴리오 비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극장 비중이 40% 수준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임차인들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커버리지가 나와 있습니다. 커버리지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현금 보유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극장 임차인들의 커버리지가 19년도에 1.7이었다면 그것은 1년 하고 8개월 정도의 임차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보면 극장 임차인들은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을 커버리지 숫자가 내려간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극장 외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커버리지가 올라가면서 현금 보유액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관점에서는 극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커버리지 숫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극장 의존도가 높으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향후 포트폴리오 운영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극장은 줄여나가는 쪽으로 전략 방향성을 설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향후 EPR의 주가와 배당을 결정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극장 비중을 줄여나간다면 주가도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AMC와 리갈 두 회사가 40%에 합산 30% 정도의 비중으로 극장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보시면 극장을 제외한 자산들은 늘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익성 관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현재 저임대료 장기 계약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저임대료 계약들이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저임대 장기 계약이 끝나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올릴 것이고 이 부분은 수익성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극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년도 극장 산업에 대한 실적과 올해 전망에 대한 내용이 IR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스오피스가 코로나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19년 기준 박스오피스는 11.4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올해 박스오피스를 보면 약 7.4 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극장 가격이 올랐음을 감안한다면 실제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방역조치 해제를 21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 영향이 22년에는 크게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오른쪽에 표현된 대로 영화 제작 기간이 3년 전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충분한 영화들이 올해를 포함한 코로나 기간 중에 제작 또는 개봉되지 못한 점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얼마나 영화관을 더 찾을지는 실제로 공급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전처럼 고객들이 집안에서만 컨텐츠를 즐기지 않고 소셜라이징을 하면서 극장에서 즐거운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작년 대비 상승했고요. 아무래도 EPR 리츠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형태의 리츠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것 대비 순이익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다만 연체되는 렌트비를 회수하면서 배당 지급 여력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컨센 대비해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과 순이익 기준 컨센을 상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 3분기부터 이어진 컨센서스 상회 실적이 이어지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건 코로나 이전 시점과 지금의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19년 4분기와 22년 4분기를 비교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22년에 19년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인 파이프라인의 증가와 임대료 변화의 두 가지 효과가 혼합된 결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순이익 부분인데 이 역시 고무적이게도 19년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극장이 좀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꾸준히 회복했고 이제는 19년 수준을 상회하는 사업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 여력 역시 4분기 기준으로는 19년을 상회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은 19년을 상회했습니다만 순이익과 배당 여력은 19년 대비 아직 모자란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4분기의 실적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져서 내년에는 연간 기준으로도 19년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연간 기준 19년 실적에는 못 미치지만 19년 4분기를 넘어선 이번 4분기 실적은 고무적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향후 극장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여나가려는 의지는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 여전히 높은 극장 비중과 리갈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EPR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기업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업명은 HFR이고요. 그 공부는 아마 미국의 통신시장과 스마트 팩토리 요건인 5G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주에 SPG나 고영의 실적이 발표된다면 그 기업들의 실적부터 먼저 상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바쁜 일상 중에도 본인을 많이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